안녕하십니까? 강릉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 이슈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법개혁과 특별감찰관, 정년 연장, 쿠팡 사태, DMZ와 자주국방, 자산 불평등과 환경, 데이터 센터 논쟁까지. 오늘 주요 신문 사설을 한 줄로 꿰어보면 공통된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정의로운 통합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은 통합이 가능한가?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사법개혁 논란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2.3 내란과 계엄 기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내란 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두고 법을 고의로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이 입법이 헌법상 특별법원 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법 해석을 두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면 판결이 권력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결국 내란을 단죄해야 한다는 요구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맞부딪히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특별감찰관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이미 3년 가까이 공석 상태입니다. 그 사이 대통령 배우자와 측근을 둘러싼 각종 의혹, 이른바 인사청탁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권력을 스스로 견제할 장치를 비워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묻는 사법개혁과 권력, 감시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은 서로 다른 이슈가 아니라 한 묶음의 과제입니다. 다음은 정년 연장과 청년 문제입니다.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는 고령화와 연금 문제를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년만 늘리고 임금 체계나 고용 구조를 그대로 두면 청년 세대의 채용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장을 해야 한다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나누어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쿠팡 사태는 플랫폼 시대의 책임 문제를 드러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각종 사고가 이어지는데도 소비자와 노동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빠른 배송과 편리한 서비스 뒤에 숨은 위험과 부담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누가 통제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역시 세대와 계층, 지역 간 불평등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DMZ와 자주국방, 대북 정책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엔사가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의 DMZ 출입을 막은 사건은 한반도 안보 구조의 비정상성을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정보 파악 수준이 충분한지, 정책 결정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안보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불평등, 쓰레기 직매립, 데이터 센터 인허가 문제입니다. 자산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예외 조항으로 사실상 유예되는 모습입니다. AI와 클라우드 시대를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 인허가는 환경과 주민, 갈등 속에서 1년 반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분배와 환경, 디지털 인프라를 동시에 손보는 장기, 구조개혁 로드맵이 없으면 불평등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사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권력 사유화, 세대 간 부담 전가, 플랫폼의 무책임, 안보 구조의 비정상성을 그대로 둔 채 통합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의로운 통합은 책임 위에만 세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서부터 서로를 끌어안을 것인지 그 선을 정하는 작업이 바로 정치이고 정책입니다. 강릉뉴스는 앞으로도 이런 논쟁의 지점을 차분하게 짚으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국 사회의 다음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